오늘은 두 번째 녹화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 이런 분들이 먼저 등장을 했네요. 그런데 요 옆에 분이 누구냐면 칼 6세입니다. 칼 6세가 등장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바로 마리아 테레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마리아 테레사가 그러니까 칼 6세여가지고 남자 계통이 끊겨요. 합스부르크가. 근데 그래서 마리아 테레사에게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제위를 물려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래 어느 민족이라고 그랬죠? Germanic. 게르만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게르만족이니까 게르만족 중에 여러 족이 있지만 그 중에 고트족, 그죠? 동고트족, 서고트족, 롬바르드족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 프랑크족이 제일 셉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어받아서 프랑스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전부 이 프랑크족의 땅이었죠. 이 프랑크족이 중에서도 이것도 너무 크니까 여기서 작은 족이 있는데 이 중심족의 이름이 뭐냐면 살리족입니다. 그래서 이 게르만족은 전체는 이 작은 러라 그래서 살리족의 법을 기준으로 따릅니다. 그래서 이 살리 법에 의하면 상속권은 여자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균등 상속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있으면 셋째가 전부 다 균등하게 상속을 받아요. 이것이 문제를 계속 일으키게 되죠. 봉건 시대 때, 중세 시대 때 계속 땅이 쪼개져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들이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 마리아 테레사는 영어 발음이고 도고로는 마리아 테레사가 영어지만은 도고로는 테레지아입니다. 테레지아.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도고 발음입니다. 자, 요것도 보세요. 찰스라고 써놨잖아요. 요게 찰스라고 읽으면 영어가 되고, 불어로 읽으면 여기에 우리 샤를 많이 할 때 그것도 샤를로메인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영어로도 하면 찰스 더 그레이트, 그죠? 그 찰스 대왕이 되는 거고, 여기 스페인으로 가면 까롤루스가 됩니다. 까롤루스. 지금 스페인의 왕조죠. 까롤루스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독일로 가면 칼이 됩니다. 칼. 그래서 이게 지금 합스부르크가 오스트리아 사람들이죠. 오스트리아는 어디예요? 민족이. 독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German question이라고 해서 독일 문제가 우리 민족주의 1800년도 그러면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민족 국가라는 게 탄생하는 거잖아요. 민족 국가. 자, 그 이전에는 국가라는 게 어느 왕이나 제후가 이만큼의 영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킹이 되는 거죠. 이 제후가, 그러니까 듀크나 뭐 프린스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잘랐을 때 이거는 황제나 왕이나 이 롤드들이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에 사는 사람들과 관계없이 이 사람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잘랐거든요. 이렇게 자른 나라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라고 번역해 놨지만은, 이거 다시 바로 잡아야 되죠. 스테이트는 주고, 뭐, 네이션은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스테이트는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보면 국경을 보면 국경이 이렇게 돼 있죠. 막 이렇게 삐뚤다가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이 정치가들이 자른 겁니다. 근데 여기는 왜 삐뚤냐면 산능성이나 또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스테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그러니까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의 연합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 게 이게 스테이트입니다. 그런데 1800년대 들어오면서 낭만주의라 그러는 것은 객관적 사실보다는 낭만적인, 즉 주관적인 사실을 중시하는데 이때 이제 민족 통일 운동이 일어나죠. 다시 말해서 100년 전쟁 1337년에서부터 1453년에 이르는 100년 전쟁을 통해서 영국과 또 프랑스 사이에 자꾸 민족 의식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1800년대 와가지고는 아주 강력한 이데올로기라고 그러죠. 아이디올로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는 같은 국민이라, 같은 민족이라, 같이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민족으로 다 끊으니까 나라들이 국경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민족 국가들로 끊는 데를 보면 나라들의 국경이 이렇게 돼 있고 스테이트를 끊는 데를 보면 정치가들에 의해서 끊겼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을 긋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 나라들을 네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션이 뭐냐면 우리가 내셔널리즘 하잖아요. 그러면 내셔널리즘 하면 민족주의라는 뜻이 됩니다. 민족주의. 분명히 네이션은 국가라고 외웠는데 내셔널리즘 하면 국가주의 해야 되는데 민족주의라고 번역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인문학을 하나 하더라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 기초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씩만 넣어드릴 겁니다. 또 이게 길게 가면 또 원래 나가야 될 스토리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평소에 공부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샤를 또 칼 6세에 와서 대가 끊겨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유지를 하냐면 어쨌든 자기의 이 딸인 마리아 테레지아를 첫 번째 황제로다가 앉히는데 그러니까 Germanic 게르만족들이 인정을 하질 않죠. 사실은 이 칼 6세가 살아있을 때는 알아서 해놓고 죽자마자 그제 1740년에 죽습니다. 1740년에 죽어가지고 마리아 테레지아가 1740년에 왕이 되어가지고 1780년 딱 40년 동안 하기 때문에 연도라고 외우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기 딸을 갖다가 그렇게 했는데 모두가 반기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없고 딸이 싸워야 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오스트리안 석세션 그죠? War of Austrian Succession.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왕위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스트리아 왕위 전쟁이니까 당연히 1740년에 발생하겠죠. 그리고 늘 48년이라는 것도 참 많은 그 의미를 갖는 해인데 우리 그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 카르 마르크스에서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도 1848년 그죠?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도 1848년 금이 발견되어서 골드러시라는 게 일어나죠.
그래서 골드러시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49년도 1년 동안 샌프란시스코가 전 세계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샌프란시스코가 라는 작은 마을에서 큰 이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미식 축구팀 이름이 지금 49ers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알면 자, 우리가 이것도 하려면 지금 전시되는 전시품들이 전부 어디서 왔냐 하면 잠깐만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 그러면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것도 하나 들어가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박물관 중에 하나죠. 그게 뭐냐면 쿤스트 히스토리시스라는 뮤지엄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쿤스트가 뭐냐면 N이 빠졌네. 쿤스트가 뭐냐면 독일말로 아트입니다. 아트. 예술. 이 히스토리는 아시잖아요. 역사. 그래서 예술 역사 박물관이라는 건데 이게 왜 생기냐면 바로 우리가 아는 이 마리아 테레사라는 이분의 딸내미가 여러분 마리 앙투아네트예요. 루이 16세랑 결혼하는.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합스부르크 가문이 잘 나가서 많은 예술품을 모았는데 이것들을 일반에게 공개라라는 명령을 1766년에 내려요. 뭐 그런 명령까지 연도수를 기억할 필요 있나 하지만 1576년이죠. 1776년. 지금 저랑 헷갈려요. 1776년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미국 독립선언 해잖아요.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을 어디서 했어요? 필라델피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농구팀 이름 있잖아요. 앨런 아이버슨이 한참 히트쳤었던 필라델피아 농구팀 이름이 76ers입니다. 76년도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독립선언을 한 곳이야. 그러니까 스포츠팀 이름 하나만 알아도 사실은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영조 대왕 돌아가시고 정조께서 이제 임금이 되신 그 해라고 했습니다. 이 1776년에 이 합스부르크가의 이 예술품들을 전부 공개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개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은 것이 바로 쿤스트 히스토리시스. 그죠? 독일 말이기 때문에 쿤스트 히스토리시스. 여기 S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쿤스트 히스토리시스 뮤지엄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 짓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건물 짓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여러분 빈 가보신 분 알지만은 벨베데레 궁이 있습니다. 벨베데레. 그런데 여러분 유럽에 가시면 어느 나라 가든 벨베데레 궁이라는 게 있죠. 벨이 뭐냐면 불어로다가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름이 벨이죠. 그러니까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디어는 보다, 가다 이런 뜻인데 예쁘게 보는 것. 다시 말해서 왕의 궁전 중에서 봄 이렇게 꽃 필 때 그리고 여름 궁전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창문 바깥으로 꽃이 보이고 예쁘게 보이는 그러한 것을 가진 궁전을 전부 벨베데레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티칸 뮤지엄에 가도 바티칸에 가도 벨베데레라는 곳이 아주 사방이 잘 보이는 거기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죠? 아폴론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세계적인 그 조각들이 거기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벨베데레 궁에 임시로 놓습니다. 임시로 놓고 그 다음에 이 쿤스트 히스토리시 뮤지엄 이 건물을 다 지어서 결국 이쪽으로다가 옮기는 거는
1800년이 넘어서 1816년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 테레사는 죽었고 돌아가신 이후죠. 그래서 요것들이 전부 여러분 이 작품들을 감상하는 기초 지식들이고 실력입니다. 여기 뭐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드리면 좋겠지만은 지금 뭐 그렇게 여기까지 갈 수는 없고 어쨌든 합스부르크 가문은 계속 그러니까 친족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때요? 조금 좀 삐뚤어 옆에서 찍은 것 같죠? 사진으로 말하면. 왜 이렇게 찍냐면, 실제로 이 턱이 여기 합스부르크조라고 합니다. 합스부르크조. 그래서, 합스부르크, 여기 턱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아주 쑥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추는 화가, 감출 수 있는 실력이 있는 화가들에게 이거를 많이 요구했는데 그래서 이 화가들이 전부 합스부르크가의 이 왕들을 그릴 때는 요 턱을 감춰야 됩니다. 근데 아예 감출 수가 없잖아요. 현재 모습하고 달리 그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요런 것처럼 약간 삐뚤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턱은 이거보다 더 튀어나왔는데 약간 삐뚤로 본 것처럼 해가지고 턱을 집어넣는 이런 기술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프란시스라고 적어놓은 거는 뭐냐, 요것도 독일어로 하면 프란츠가 되겠죠. 프란츠 1세가 바로 이 테레지아 또 마리아 테레사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은 어떻게 결론을 짓냐면 남편이 홀리 로만 엠페러가 되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남편이 밟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보는 거죠. 그때에 그렇게 이제 합의를 볼 때 프란츠가 어느 가문이냐면 독일 발음으로는 로트링언이라고 하는데 로트링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불어로는 로레인, 그죠? 영어로는 로레인이라고 해서, 요게 로레인 집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스부르크하고 로레인이 합쳐가지고, 합스부르크 로레인이라는, 지배체제가, 그 가문이 탄생하죠. 그래서 합스부르크, 이거 독일 말로는 합스부르크, 이렇게 있습니다. 합스부르크 로레인. 그죠? 로레인. 영어로는. 그래서 하프버그 로레인 하우스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다가 쭉 내려가다가 1806년 외우기도 쉬워요. 8월 6일 신성 로마 제국이 결국 나폴레옹의 압제에 의해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미술품들이 일반에게 공개됐고, 그게 바로 이분 덕분이구나. 우리가,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 이 합스부르크가 영거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스페니시 합스부르크, 스페인으로 가고 또 합스부르크, 가문이 스페니시 합스부르크가 된 거는, 그거는 1700년에 아예 끊기죠. 그래서 1700년에 찰스 2세가, 카를로스 2세가, 자식 없이 죽는 바람에, 정상인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죽는 바람에, 거기서, 남자 쪽에 또 이게 끊기는 바람에 여기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두 개 다 왕위 계승 전쟁이지만 둘 다 합스부르크 가문입니다. 그래서 합스부르크 가문이 점점 역사에서 사라져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홀리 로만 엠파이어라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게 생길 때 800년하고 926년을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샤를러메인 그죠? 그래서 메인. 제가 이게 스펠링이 약해요. 그래서 조금 중간중간 틀리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속상하신 분은 가르쳐 주세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오토대제 때 이 사람들은 이분은 누구를 막아내서 유럽을 지켰다고 생각을 해서 유럽이 지금 EU 있죠. EU가 우리는 야 어떻게 저 나라들이 저렇게 쉽게 통합하나 하지만 유럽이라는 이 유럽 사람들은 우리는 유럽은 한 나라로 출발을 했어. 날짜까지 정확합니다. 800년 12월 25일 날 했어. 이날 바로 샤를레메인이 레오 3세에게 교황 파우프 레오 3세에게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관을 받는 날이었었죠. 로마의 그 산피에트로 바실리카에 이렇게 들렸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에서 이날 황제로다가 올라갔어요. 황제는 뭐죠? 황제라 그러는 것은 이 밑에 왕이 있는 겁니다. 왕. 그래서 왕들이 각각의 나라를 다스리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게 크면 이 왕은 또 자기 우리가 중국 동양의 봉건제 같으면 자식들에게 이렇게 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히 이게 봉건제라 그러는 것이 중세에 성립을 합니다. 이게 왜 땅으로 다 하냐면 이때 산업은 농업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농업분이 생산하는 산업은 물론 서비스 산업이라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상인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제품이 생산된다 그러면 농업이었습니다. 공업이라는 게 없었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땅으로 이렇게 잘라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걸 전체를 합하면 황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왕토 사상처럼 실질적으로 토지는 내가 가꾸고 내가 갖고 있어도 그 토지의 주인은 왕이다라는 생각처럼 이 토지의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신이죠. 신의 명령을 받아서 황제가, 그죠? 그 다음에 왕들에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봉토, fief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fiefdom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봉건 제도라 그러는 게. 자, 어쨌든 간에 그것의 총 유럽을 다 합치면 샤를러메인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800, 샤를러메인의 아들이, 여러분, 샤를러메인의 아들이 누구예요? 루이가 되는 거죠. 루이 the Pious. 그죠? 경건왕 루이가 되었다가, 요때 자식을, 능력 있는 자식을 3명을 낳잖아요. 그죠? 로타르라고 나오는 로타르 1세하고, 그 다음에, 루이. 그죠? 루이가 바로 루이 더 저먼 해가지고 독일왕 루이. 그죠? 그 다음에 샤를 더 볼드. 샤를. 프랑스 발음하면 샤를 더 볼드, 대머리 왕 샤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로페르는 이탈리아 이쪽으로 가는 그쪽으로 갈라지고 루이 더 저먼이니까 독일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첫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샤를 더 볼드, 그죠? 대머리 왕 샤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져 나가는 거죠. 바로 셀렉 로틴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죠? 이탈리아 북부 여기 다 합쳐가지고 이게 하나의 프랑크족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의 유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였었어. 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EU라는 이러한 그 조직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전에도 어때요? EC라는 거 있었고, EEC라는 거 있었고, 그죠? 계속해서 하나로, 어떤 영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유럽은 유럽들끼리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었죠. 이게 바로 800년 12월 25일. 그래서 이들은 유럽이 하나였을 때, 그때의 황제가 게르만족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800년 12월 25일이거든요. 그래서 샤를마인을 기억하는 거, 샤를마뉴를 기억하는 거고, 그리고 이 당시가, 어때요? 이슬람이, 이제 스페인을 먹고, 711년에 먹죠. 그래서, 지브롤터를, 넘어와가지고 711년에 먹고, 참 빠르죠. 이슬람이 생기는 게 622년에 무함마드가 히즈라라는 거를 통해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망갔다가 친구 아부바크르하고 도망갔다가 딱 10년 만에 632년에 다시 돌아와서 메카를 점령하잖아요. 그리고 그해 죽습니다. 그리고 이거 얼마예요? 한 80년이잖아요. 79년 만에 아프리카를 다 먹어요. 자, 요거 잠깐만 지도로 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면 자,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여기가 메카고 메디나가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먹었는데 여기를 갔다가 양쪽으로다가 가면서 70년 만에 이 전도를 다 끝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전부 다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슬람 국가로 만들었더니 그 국가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사막이 있어요. 사막이. 그래서 이제 나라가 하나였을 때는 괜찮았는데 여러 개로 잘 갈라지니까 이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 용어가 바로 사라센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라센이 무슨 뜻이냐면 사막의 자식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지브롤터를 넘어가지고 히스파니아를 요거를 먹어버려요. 그게 711년입니다. 711년에서 718년까지 이거를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요쪽으로 넘어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키탱 지역에 우리가 잘 아는 곳이 뚜르 또는 뿌아티에, 그죠? 뿌아티에, 영어로는 뿌아티에 이렇게 발음하는데, 뿌아티에 전투에서 바로 샤를러메인의 샤르마뉴의 할아버지죠. 아버지가 피핀. 그죠? 피핀 더 쇼트. 난쟁이 피핀이고, 그게 이제 751년. 그죠? 그게 이제, 카롤링거 왕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피핀이 왕이 돼서. 그러니까, 아직 카롤링거 가문이 왕이 되기 이전에, 피핀의 아버지인, 칼 마르텔이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죠. 샤클 마르텔이라고 프랑스에서는 합니다만 어쨌든 칼 마르텔이라는 사람이 732년에 요 뿌아티에 전투에서 이들을 물리쳐요. 그래서 여기를 못 건너오게 하는 거죠. 그러는 바람에 유럽이 보존이 되는 기독교로다가. 그러니까는 이 동로마의 황제로 홀리 로만 엠파이어의 엠페러로 충분한 자격이 있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스페인이고 여기가 프랑스고 여기가 독일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체코슬로바키아. 그죠? 여기가 보헤미아 지방이고 여기가 모라비아 지방인데 여기에서 이쪽에서 헝가리인들이 마자르라고 우리는 하지만 메기아르, 그죠? 메기아르. 그래서 메기아르 족인데 이들은 훈족 계통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훈족하고 형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메게아르족이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또 기독교가 이쪽에서 위험해지잖아요. 이거를 막은 사람이 오토 1세입니다. 936년에 막죠. 그래서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언제 탄생했냐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두 가지 설이 있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요거는 독일 그죠? 그런데 이거는 아직 독일, 프랑스 분화되기 이전 거라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이거를 좋아하죠. 자, 이렇게 되어 가는데, 우리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결국 뭐로 결론이 나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의 그 황제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뽑힌다 그랬어요? Prince Electors, Prince Elector. 이게 이제 공작이란 뜻인데, 우리가 황태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요 다음 비디오에서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황태자들인데 요 선거인단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렉터 칼리지, 그죠? 선거인단을, 요런 집단을 칼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렉터스 칼리지, 그 선거인단이 7선제후, 7명이 황제를 뽑아요. 황제를 뽑아요. 그런데, 합스부르크가 왜 중요하냐면, 합스부르크가 1200년도에, 합스부르크 가문이 생겼지만, 큰 활약을 못 하다가 1400년 중반 정도가 오면서 한꺼번에 뻥뻥 퍼집니다. 한꺼번에 커지는 그 이유는 이 결혼을 통해서 커져요. 그래서 유럽에 그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다른 나라들은 열심히 싸워서 땅을 넓힌다. 너무 힘들게 싸운다. 그런데 합스부르크는 결혼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합스부르크라는 것은 결혼을 했는데 참 재밌죠. 합스부르크 남자하고 어떤 이제 공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공주의 아버지가 마지막 그 가문의 남자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 그리고 이 공주가 먼저 죽어요, 남편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그대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 합스부르크의 재산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합스부르크가 정말 한꺼번에 그냥 커져버리거든요. 그게 바로 1400년 한 중반 정도에서 막시밀리안 때는 정말로 엄청나게 커지니까 그래서 막시밀리안이 황제가 되는 게 1521년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근데 그 다음부터 프레데릭 3세에서부터 막시밀리안 1세를 통해서 그 이후로는 이게 선거가 통하지 않고 합스부르크가가 이 홀리 로만 엠파이어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이 가문으로 지속을 시켜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라는 것이 모두 합스부르크가의 권위 안에 있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죠. 우리가 칼 5세 또는 1세, 스페인 왕으로서는 1세고, 신성 로마 제국으로서는 칼 5세가 되죠. 그 칼 대제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되었죠. 그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으니까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합스부르크를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또 이 시대니까, 1400년 중반에서 1500년 여기까지니까, 요게 바로 르네상스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 르네상스 이후가 뭐예요? 바로크잖아요. 그죠? 바로크라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 이제 바로크 때가 오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르네상스 때는 그림이라는 것이 완성이 돼요.
그림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고 어떻게 완성하는지 잠깐 다음 비디오에서 말씀드릴게요. 다 완성이 되고 바로크 시대 때 이때 열심히 악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듣는 서양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이 바로크 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가 바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하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때잖아요. 바로크 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크 시대부터 1900년대까지가 바흐, 그다음에 한델, 그죠? 한델, 그다음에 모차르트, 그다음에 비토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서양 음악의 형식들이 갖추어집니다. 심포니는 4악장, 1악장은 알레그로, 2악장은 무슨 만단테 또는 아다지오, 3악장 알레그로, 4악장 알레그로. 소나타는 1, 2, 3악장. 그죠? 그 다음에 소나타 형식이라 그러는 거. 인트로덕션 통해서, 익스포지션 주제를 보인 다음에, 디벨롭먼트, 그걸 갖다 발전시킨 다음에, 리캐피슐레이션, 다시 그걸 해석해서 연구한 다음에, 코다, 끝으로다가 간다. 이게 바로 소나타 형식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부 여기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음악에서 뭐라 그러냐면, 공통관습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낭만주의 무슨 여러 주의가 사실주의 다 나와도 사실주의, 낭만주의, 바로크, 로코코 아무리 그래도 심포니 작곡하면 4악장.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 관습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음악은 바로크에서부터, 물론 그 이전에도 다 있었죠. 그래서, 특히 기악곡이 여기에서 발전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정말로 멋진 전시회를 이번에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이 좀 빨랐습니다만은 좀 복습 좀 하셔가지고, 최소한의 것은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지식도 키우고, 또 우리가 이거를, 직접 가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간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끝을 내겠습니다. 안녕히들 주무십시오.